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리본원에서 중3 부팀장 맡고 있는 양영민이라고 합니다. 다들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번에 2학기 1차 지필평가 한번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항상 그래왔듯이 22문항으로 나오게 됐고 선택형은 18문항 그리고 논술형은 4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단원 분포는 삼각비에 훨씬 더 비중을 좀 많이 둔 것처럼 보이네요. 삼각비는 14문항 그리고 원과 직선 파트는 8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난이도를 한번 볼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저번 기말고사까지 해서 난이도가 이제 그 정도에서 크게 변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제 예상대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상 또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시 한번 시험 문제 확인해 보셨을 때는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으셨겠지만 아마 시험장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각비 파트랑 원과 직선 파트의 난이도가 조금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삼각비 파트는 확실하게 문제가 분량이 많은 만큼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고 원과 직선 파트에는 그래도 약간 좀 숨쉴 틈은 좀 주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배치에 조금 특이한 상황이 좀 있었었는데 겹치는 유형도 많을 뿐더러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좀 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중간중간에 막히는 그런 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텀에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조금 덜 하셨던 분들은 많이 좀 힘들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대비를 철저하게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시험지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성적 분포는 아마 예상컨대 다 맞은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90점대도 그렇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예상컨대 아마 80점대 후반대에서 중반대가 가장 많은 분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틀린 개수 2개 정도까지는 최상위권에 위치를 할 거고 3개 정도 이내, 3개에서 4개 정도까지는 아마도 이제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쭉 확인이 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는 12번이랑 14번, 16번, 18번 이렇게 4문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문제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해설 제가 친절하게 타이핑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 해설 한번 멈춰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들에서 조금 특이한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만 한번 조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형 12번입니다. 원 문제죠. 이제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내접해 있는 상황에서 이 AB, 지름, 그리고 CD도 이제 지름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 다음에 F랑 G라고 하는 저 선부는 이 작은 원 기준으로 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길이 힌트들은 다 나왔을 때 F에서 G까지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은 목표는 저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일단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전체 원의 반지름을 일단 저희는 R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체 원의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 해설 일단 보면서 한번 해보죠. 5에서부터 G까지 길이는 이제 R에서 6을 뺀 걸로 그리고 5에서부터 2까지는 R에서 8을 뺀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A서부터 2까지 길이는 R-8과 이제 R의 합이니까 2R-8이 될 거고 작은 원의 지름이 2R-8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R-4가 되겠다. O'을 저는 이제 작은 원의 중심으로 잡았다 이 말이죠. O'에서부터 G까지를 R-4라고 잡았을 때 O'에서부터 O까지 길이가 R-4에서 R-8을 뺀 거기 때문에 4 정도로 길이가 형성이 될 거고 저기서부터 피타고라스정리 쓰시면은 R 값이 편안하게 나오지 않는가라는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것도 되게 익숙한 그림이긴 하겠다만 원과 직선 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낯선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선택형 14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20년도 3월에 나왔던 고1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사실 숫자만 바꿨죠. 그림은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인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 저 x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인데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삼각형에서 F라는 꼭지점에서부터 D2를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저 FH랑 CA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정보랑 이 전체 삼각형이 지금
직각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 왼쪽에 잡혀 있는 HBF 삼각형 또한 직각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FH 높이가 2다 보니까 2에서 H까지는 루트 3분의 2라는 길이로 저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FH 길이랑 BH 길이가 서로 같다 보니까 저 B에서 E까지 길이는 2에서 루트 3분의 2를 뺀 값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B에서 D까지 길이도 챙길 수가 있을 거고, A서부터 B까지 전체 길이가 6이다 보니까 6에서 저 나머지 저것들을 다 합한 걸 뺀 게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길이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각삼각형 ACD에서 x에 대한 탄젠트 값을 6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유리화까지 계산해서 열심히 잘 하다 보면은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충분히 할 만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았으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었겠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넘어가기 전에 여러 문제들도 한 번쯤은 복습해보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식 1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 문제고, 사실 이 문제는 시그니처에도 동일한 문제로 실려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한번 결론을 가보자. AC랑 BC 길이 합인데, 사실 그림을 보자마자 AC 길이와 BC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할선의 성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접선의 성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할선과 접선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된 그 그림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O에서부터 저 E를 향해 내린 수선 을 한번 그어봤고, E라는 점이 AC를 정확하게 이제 2등분할 수밖에 없고, OE랑 AC가 수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C에서부터 E까지 길이만 구하면은 그 길이가 총 4개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ED랑 AB가 서로 간에 이제 평행일 수밖에 없을 뿐더러 E라는 점이 AC의 중점이다 보니까 중2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정확히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되는데, 중점 연결 정리 덕분에 AH랑 E에서부터 ED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EM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된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AB 길이는 1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절반 길이는 6이 될 거고, 2에서부터 M까지 길이는 3이 되겠죠. 삼각형 DEC 넓이가 27이라고 나왔네요. 그 말인즉슨 C에서부터 M까지가 높이로 취급하는 게 가능할 거고, 그 높이가 정확하게 9가 된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C에서부터 E까지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3루트 10인 걸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 3루트 10을 총 4번 곱하면 12루트 1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18번인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지금도 사실 궁금해요. 이 출제자분의 의도가 뭔지.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아마 이거 의도 자체를 삼각비 형태로 내신 것 같은데, 전 이 문제가 삼각비를 써야 할 이유라든가 명분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해설 강의 보시면서 알고 계신 분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중2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A서부터 밑에 BC를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H, D에서부터 내린 수선의 발을 H'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오른쪽에서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인 거는 의심이 여지없는 사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저 BD라고 하는 게 저 B 각의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BA랑 BC의 비율이 3대 4, 그게 AD랑 CD의 비율과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D 길이가 6, 그리고 CD 길이가 8인 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CDH'과 CAH라는 이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8대 14, 즉 4대 7이기 때문에 H랑 H'의 비율은 7대 4인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H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미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가 나와 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H가 21 루트 15가 되는구나.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조금은 지저분하긴 하다만 충분히 이제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고, H 길이가 이제 8분의 21 루트 15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H'은 H의 7분의 4배가 될 거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2분의 3 루트 15가 나오게 되겠죠. 자, H'이 나왔으면 CH' 길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용해서 CH' 길이가 깔끔하게 이제 2분의 11로 떨어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B에서 H' 길이는 16에서 2분의 11 뺀 거기 때문에 2분의 21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2분의 21 밑변으로 하고 이제 H' 길이 나왔기 때문에 B에서부터 D까지도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12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고, 저희가 구하고 싶은 I서부터 D까지 길이는 BD의 지금
지금 2대1 내분점이라고 했죠. 사실 문제에서 BI랑 DI의 비율이 2대1이라는 힌트도 너무 과한 힌트인 것 같습니다. 굳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얻어내야 할 힌트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12의 3분의 1배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되겠네요. 해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아이디어만으로도 문제를 풀었는데, 물론 당연히 삼각비 아이디어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선행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더한 친구들은 덧셈 정리 같은 것들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3 문제를 중2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거면은 굳이 그거를 위에 걸로 풀어야 할 이유는 딱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얘는 이제 중2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설 마치고, 사실 서술형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은 없었어요. 서술형 문제는 전부 다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이어서 이 정도로 선택형에서 약간 좀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제 총평, 시험지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시험 대비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학기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만, 시험 점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된다라는 주의이긴 하다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삼각비랑 원 통계,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원이겠죠. 원과 직선이랑 이제 다음의 시험 범위인 원주각. 요 파트는 지금 아니면은 진심으로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해서 점수 연연하지 말고 대로 무직하게 읽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2학기 때 시험 범위인 원주각 파트는 이제 악명이 높죠. 2학년 때 배울 그 닮음에 사실 이제 확장팩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원주각은 지금보다도 아마 조금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각비 파트는 사실 이제 선행 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 아시겠지만, 대수에서 아니면 수학 1에서 삼각함수 파트에 거기서 이제 너무나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선행 과정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여기 파트가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많아져야만 제대로 배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제 중3 과정만으로도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지만, 선행 과정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푸는 것도 연습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 푸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무기는 여러 개 챙겨 놓을수록 무조건 이득인 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과 직선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3월 달에 보게 될 전국연합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있죠. 그 내년 3월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항상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킬러 문제 파트에서 나오는 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2나 고3 넘어갔을 때 그때 볼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원 그림 나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삼각함수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의 아이디어를 많이 써먹기 때문에 여기 파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은 지금 아니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일단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이제 사실 홍보 아닌 홍보를 좀 하자면, 전달해야 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번 10월 달부터 확률과 통계 기본 완성 특강이 열리게 될 겁니다.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해 주시게 될 거고, 아마 이 포스터는 이제 어플로도 문자로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공통수학 1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수학 하 정도를 심화 이상 들은 친구들 대상으로는 사실상 이제 의무 특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 특강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대상으로는 필수 수능 과목 중에 하나가 될 뿐더러, 정규 수업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녹이기에는 사실 굉장히 볼륨이 얇고 가벼운 과목이긴 해요. 아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특강으로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거를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지금 챙겨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특강은 바로 이제 데스크에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담당해 주시는 강사분들에게 바로 문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은 요일 보이죠? 화 1부, 화 2부, 토 오전, 그리고 일 오전, 일 오후 이렇게 다섯 개 강의가 열릴 예정이니까
꼭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10월 5일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죠. 10월 19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11시, 오전 11시에 예비고1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설명회가 있습니다. 고교 선택과 대입 전략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예비고1 대상 마지막 설명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2028 새롭게 바뀐 이 대입과 고교 선택 전략을 분석해주는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노양주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에 대한 내신 그리고 이제 수능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이번 바뀌게 되는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그 전략에 대한 분석과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겨울학기 학습 프로그램인 미라클 윈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김희종 대표님 그리고 임대용 원장님 그리고 전철환 부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설명회이기도 하고 지난 설명회랑은 결이 조금 다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더라도 꼭 한번 시간 내서 다시 참석해 주시면은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설명회 혹시 일정 있으셔서 참석 못했다 하면은 이번엔 부디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맨입으로 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은품이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 여러 가지 사은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따로 이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10월 20일 날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행사인 그 고1 등급 예측 GME 학력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 시험이고요.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필수 응시고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험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 올라가서 내신 시험을 보면은 얘는 몇 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거기 학교 가면은 몇 등급이겠구나. 여기 학교 가면은 몇 등급이겠구나. 이렇게 등급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다 보니까 절대로 이 시험은 놓쳐서는 안 될 시험이겠죠. 공통수학 1도 공통수학 2도 전범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행렬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행렬 공부 아직 조금 미진한 친구들은 열심히 한번 행렬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예비고1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참여해서 시험 보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설명의 얘기를 이제는 어디서 할 거냐면은 5층에서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5층이 이제 10월 중순쯤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 될 거고 저도 이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층에서 조금 더 깔끔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수업하고 공부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영상 맡게 된 양영민이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